지금까지 10간 에너지의 특징과 궁의 연령, 10신, 12운성, 삼합운동과 10궁도, 그리고 오늘 살펴보려는 12신살까지 모두 10궁도라는 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전혀 다르게 느껴지는 것들을 모두 10궁도로 설명하는지 감을 좀 잡으셨나요? 불교 경전 열반경에 나오는 맹인보상, 장님 코끼리 만지기 우화처럼 코끼리는 하나인데 각각 만져보는 부위가 코끼리의 본질이라고 판단합니다. 명리 공부도 유사한데 이 10간, 10신, 12운성, 삼합운동, 12신살, 12지지가 모두 다른 것이라 주장하고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면서 무조건 외우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만지는 부위의 감촉이 다르기에 다른 것이라고 판단하지만 그 실체는 모두 코끼리 한 마리를 설명하는 겁니다. 즉,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르다고 느낄 뿐 실상은 동일한 것들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명리 이론도 이 10궁도라는 대통합의 틀에서 보면 모두 하나인데 달라 보인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10궁도의 틀을 이해하면 모든 명리 이론들을 외울 필요가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시공간보 갑을병정에서 설명했지만 이 세상의 틀은 크게 세 가지의 종류입니다. 원형, 삼각형, 직선인데요. 이 원형은 영원을 상징합니다. 바로 영원한 시간이죠. 명리이론으로 살피면 이 천간에서 갑을병정에서 개수까지 갔다가 다시 갑으로 이어지기를 반복하는데 그 모양이 원형이죠. 인간은 영원의 세계를 살지 못하죠. 다음은 삼각형입니다. 색계, 바로 물질계의 생장, 세멸 과정이 삼각형으로 이루어집니다. 명리 이론으로 이 4개의 삼합운동인데 삼각형 4개를 바람개비처럼 돌리면 바로 영원을 상징하는 원형으로 바뀝니다. 마지막으로 직선인데요. 이 생명체의 생과 사의 과정으로 시작과 끝이 있는 제한적인 시간입니다. 지속적으로 설명하지만 이 직선의 시간이 삼각형으로 그리고 원형으로 순환하고 있음을 깨우칩니다. 현재는 현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서 현재 그리고 미래로 영원히 이어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오늘과 다음 시간에는 12신살과 12지지를 10궁도의 틀에 담아보고 다 정리가 되면 처음부터 다시 10개의 궁의를 종합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강의에서 삼합운동의 시공간 개념을 불어넣었죠? 그 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신자진 삼합입니다. 응축, 윤회, 어둠, 도둑, 방황, 인호술 새끼에서 이룬 것을 정반대 공간으로 전송, 전달하여 윤회를 이끌어냅니다. 새끼를 벗어났기에 개인, 사적, 장사, 사업을 선호합니다. 해묘미 삼합은 사람 위주로 육체의 성장 과정에 무령에 끝없이 변화합니다. 성장, 교육, 전문가, 변덕, 기술 습득, 불안정, 마감하지 못하죠. 사람들과 더불어 합니다. 인호술 삼합은 색계, 공적, 교육, 예술, 물질, 화려함, 밝음, 확장, 물질, 만능 위주입니다. 사유축 삼합은 인호술이 만든 물질, 결과, 조직, 단체, 권력, 금융, 군경, 통치, 도둑, 도박, 마약, 한탕주의와 같은 속성입니다. 정리해보면 신자진과 해묘미는 개인주의, 인간 위주, 성장 위주이고 인호술 사유축은 단체, 공적, 조직, 물질, 권력, 이권 위주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했으면 삼합운동의 의미를 그대로 물질, 심리, 환경, 공간, 방위 변화를 의미하는 12신살에 대입합니다. 신자진은 인호술 삼합운동으로 새끼에서 이룬 것들을 후대로 전송하는 역할이 바로 신자진의 영마, 제살, 월살이죠. 시종자를 영혼의 세계로 전달하는 윤회 과정입니다. 해묘미는 신자진에서 전달한 것들을 이어받아서 새로운 새끼로 나가고자 노력하는 과정으로 겁살, 연살, 반환이라 부릅니다. 즉, 성장하려 노력하지만 결과적으로 미완성 상태죠. 인호술은 해묘미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새끼가 바로 쥐살, 장성, 화계입니다. 보통 연살을 시녀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해묘미 삼합운동에 있는 연살이 인호술 삼합운동의 장성 왕을 만들었기에 시녀라고 부르죠. 어떻게 만들까요? 바로 묘목 시녀를 오화 장성이 묘파로 왕으로 오릅니다. 사유축 삼합은
인호술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물질, 권력, 이권과 같은 것이 망신, 육해, 천살입니다. 왕에 올라 권력과 이권을 활용하여 얻은 혜택, 특권, 인맥, 권력, 나쁘게 활용하면 이권 개입, 권력 남용, 불법, 비리와 같은 속성입니다. 이렇게 삼화분동으로 살펴본 12신살의 시간과 공간 개념을 불어넣어 볼까요? 즉, 시간과 공간이 끊임없이 이어져 순환하는 과정을 다양한 방법으로 살필 수 있는데 예로 건설 과정을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삼각형으로 설명을 한번 해볼까요? 이 짓살은 어떻게 땅을 활용할 것인지 기획하고 이 팻말을 세워서 땅 활용 내역을 공지하는 것입니다. 보통 건설 현장 입구에 무슨 공사를 시공합니다 라는 안내문이 붙여져 있는데 그것은 모두 이 땅의 용도가 무엇임을 알리려고 하는 거죠. 연살은 아무것도 없는 땅에 이제 뼈대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건설의 출발점이라 가장 어려운 과정이고 가장 기초적인 틀을 만드니라 힘들죠. 이 월살은 이 건설하는 과정에서 보호막을 설치하여 건설하는 곳과 밖의 경계가 정해지죠. 건설 현장에 둘러쳐진 이 벽들을 생각하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이 망신은 월살에서 가렸던 이 설치물들을 모두 없애니 화려한 외관이 드러납니다. 이러한 외관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이 둘러쳐진 벽들 때문에 그 실체를 파악하기 힘들다가 망신에서 처음으로 건물의 외관이 밖으로 노출되는 겁니다. 이런 속성을 망신이라 부르기로 한 것이죠. 이 장성은 완성된 건물이 웅장함을 드러냅니다. 반하는 이 시간이 흐르니 건물에 하자가 생기고 수리, 보수하는 문제가 생기면서 외관에 자꾸 보완을 해야만 합니다. 이 역마는 원래 있던 건물에 이제 문제가 생겨서 사람들을 데리고 다른 곳으로 떠나갑니다. 역마에서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길을 떠나는 겁니다. 육해는 사람들이 떠난 건물은 낡고 허물어져 뼈대만 남은 상태로 화려했던 건물, 명성들은 사라지고 원래의 모습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화계는 화려했던 궁궐이 무너지고 옛터만 남은 상태로 마치 문화유적지처럼 사람들은 비록 그곳에 궁궐이 있었다는 것은 알지만 그렇다고 크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도 아니죠. 이 겁살은 화계에 남은 과거의 화려한 명성만 남은 유적지에 쓰레기들이 산만하게 모인 상태가 겁살로 겉으로 보이기에 황량한 땅, 늪지와 같은 모양입니다. 이 잿살은 겁살의 땅에서 무엇라도 해보려고 기회를 누립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다시 재건의 기틀을 다질 것인가를 연구하고 궁리하고 활용 방안도 고려합니다. 이 천살은 잿살에서 계획하고 천살에서 땅을 평평하게 다집니다. 아직은 무슨 용도로 활용할지는 모르지만 이 땅을 평평하게 다지는 과정입니다. 이 짓살은 땅의 용도를 기획하고 팻말을 세워서 어떻게 건설할 것인지 외부에게 알리죠. 그리고 연살은 다시 텅 빈 공간에 처음으로 뼈대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이제 지금까지 설명한 12신사를 10궁도에 담으면 이렇게 됩니다. 다시 인간의 인호술 과정을 12신살로 그 의미를 요약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 짓살, 육체를 얻어 새끼로의 출발점이죠. 존재의 유무를 결정합니다. 묘, 연살, 육체를 활발하게 움직여 성장하고 노력하는 과정입니다. 진, 월살, 성장을 조절하고 망신의 세계로 나가고자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사, 망신, 화려한 세상과의 조우, 내 존재를 세상에 드러내는 과정입니다. 오, 장성, 가장 강력한 육체를 가진 시공간입니다. 미, 반한, 사회에서 경험을 통하여 얻은 물질을 저장하여 내 것으로 만듭니다. 신, 역마, 인호술 삼합의 반대편, 신자진 삼합의 출발점이자 윤회의 시작점입니다. 유, 육회, 윤회의 시종자를 얻는 곳입니다. 이것이 있어야만 윤회가 가능합니다. 술, 화계, 인호술 새끼를 마감하고 땅속에 시종자를 저장하여 윤회를 기다립니다. 마치 인간이 죽으면 묘지에 들어가 새로운 세상을 기다리는 과정과 동일합니다. 해, 겁살, 술토 속에 있는 시종자와 정화 중력 에너지를 임수가 빼앗기에 육체와 물질을 겁탈하는 저승사자와 같죠.
자, 잿살. 새로운 영혼을 얻고 새끼로 나갈 준비하는 시공간입니다. 축, 천살. 육체가 없는 영혼의 세계, 잿살에서 영혼을 얻어 축토, 천살에서는 모친의 뱃속에서 육체를 얻어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다시 인, 짓살. 육체를 세상 밖으로 내놓고 내 존재 가치를 드러냅니다. 지금까지 12신살의 시간과 공간 개념을 불어넣은 후 10궁도의 틀에 담아보았습니다. 이런 기본 개념을 이해하면 외울 필요가 없는 명리학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12신살의 특징을 이 10궁도에 담았으니 의미를 확장하고 응용하면 되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12지지를 10궁도의 틀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